진짜 넓어요. 깊어요. 이게 뭐 이렇게 생겼지? 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를 대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차 옛날에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차가 뭐 이렇게 생겼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거 뒤에 보시면은 트렁크 열리는 모습 보면은 우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게 테일게이트일 줄 알았는데 트렁크가 진짜 뚜껑이 띵 하고 열리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우와, 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와, 이거 뭐냐, 이상하다,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능은 쭉 뺐네요. 네. 그러니까 테일게이트로 이 정도 패스트백이면 뒤를 통째로 여는 거가 상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보면은 안 그렇게 했잖아요. 스피커처럼? 네, 그러네.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렁크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트렁크 리드가 요거밖에 안 돼. 좀 손 큰 사람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요 트렁크 리드로 만들 게 상식이냐? 근데 이 차는 상식을 깬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들은 이 정도 됐으면 여기까지 다 열리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보면은 이 팬더 부분도 되게 좀 골 때리게,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해서 오늘 죄송해요. 근데 이 차는 되게 뻔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단 시장에서 요즘은 세단이 점점 없어지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 색깔이 또렷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버지 차가 돼요. 그러면서 봤을 때 얘는 나 삐뚤어질 테다 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제가 자연스럽게 뒷모습을 보게 됐는데 요즘은 보면 이 정도 면적이면 이렇게 호라이즌 램프를 하나 정도 거어 놓는 게 보통 상례예요. 그런데 얘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완전 미니멀리즘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 앞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에 있는 차폭등하고 DRL 정도의 면적만 라이트로 쓰고 요 부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나머지 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빈 면적을 많이 놔뒀냐? 무슨 그 흰대머리 독수리처럼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완전히 비워놨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웃기는 차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제일 눈이 흘러가다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리어 쿼터 글라스의 엣지가 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팬더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잡아서 부풀어 올렸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 스포일러, 그러니까 이게 세퍼레이터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세퍼레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보면은 되게 공기역학적으로는 맞는 거긴 한데, 왜냐면 여기에서 공기를 세퍼레이트 시키고 가운데로 공기를 모아줘서 직진 안정성을 키워주는 효과는 있거든요. 하지만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에 뭔가 디자인 요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스트림라인드 되어 있는 아주 매끈한 표면을 표시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체, 이 세퍼레이터는 실제로 공기역학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기가 흘러 넘어와 가지고서 여기에서 소용돌이 치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공기를 유리창에서 이렇게 흘려서 층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에 가서 여기에서 이 에디를 만들면서 저항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차는 리어 와이퍼가 없어요. 왜냐면 세단은 보통 없는 게 맞긴 한데 이 와이퍼가 없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에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세퍼레이터가 공기를 분리시키면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떡떡떡 하고 먼지가 묻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차 아마 나중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의 유동이 양쪽으로는 딱 정리가 돼서 없어지고
가운데로는 유속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빠르게 물방울이 흘러나간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되게 뭔가 좀 삐죽삐죽하고 뭔가 뻔하지 않은 디자인인데 사실은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막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야광 테이프 하나 붙이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 너무 밋밋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 차는 뭔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희한하죠. 물론 여기를 테일게이트로 만들면 실용성은 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면 테일게이트가 열려지게 이렇게 열리는 면적이 넓어지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는 열리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차의 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리는 면적이 많아지고 여기다 가스 스프링 큰 거 넣어줘야 되면은 차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이번에 그냥 원가도 줄이고 차체 강성도 늘리는 대신에 뭔가 좀 독특한 모양으로 가자,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메랑 어디서 봤더라? 옛날에 K8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 그런데 제가 일단 먼저 이 차를 봤을 때 확인을 했던 거는 휠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215-5019 이 사이즈면은 EV3 GT 라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살짝 아쉬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하고 차이가 났던 게 플랫폼은 같이 쓰고 휠 베이스도 조금 줄였지만 타이어가 작아지면서 아이오닉 6의 서스펜션 움직임이랑 핸들링 특성이 훨씬 좋아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EV4도 세단 모양으로 간다면 휠 타이어의 무게, 그러니까 언시프렁 매스를 줄여가지고 조금 더 핸들링 쪽에서 이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EV3하고 이 샤시 쪽은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뻔하지 않은 부분 앞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를 보면은 이 차는 앞이 되게 이렇게 슬랜트 노즈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깎여 가지고서 샥 꺾여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데 엣지, 이런데 엣지, 이 군데군데 엣지를 되게 많이 살렸어요. 이거는 EV3의 디자인하고 완전히 반대 접근입니다. EV3의 경우에는 사실은 박스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모퉁이를 싹 동글린, 그러니까 모퉁이가 동그란 박스였다면 EV4 같은 경우는 싹 이렇게 공기역학적으로 깎아 놓고 해놨는데 엣지는 살려놓은, 그러니까는 각이 살아있는 에어로다이나믹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법이 둘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차는 딱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하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세로로 긴 거 하나로 해가지고서 서로 숨이 쌍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본네트 높이를 쓱 하고 낮춰놨는데 프렁크가 얼마나 할까 보고 싶어요. 자, 볼까요? 안에 촬영하고 계셔서 이따가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열려있는 트렁크를 먼저 볼게요. 자, 트렁크가 확실히 깊어요. 근데 이제 깊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가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박스가 안에 완전히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공간은 있으나 박스가 아가리에 걸릴 것 같은, 정말 짜증나는 케이스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 바닥을 보고 싶겠죠? 바닥이 EV3에 비해서는 되게 다소곳한 바닥이네요. 그러니까 EV3는 이게 되게 두꺼웠잖아요. 그리고 밑에 공간이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공간이 그냥 세단에 있는 아래쪽 공간 정도만 있어서 밑에다가 뭘 많이 넣을 수는 없고, 그냥 원래 주어지는 소화기하고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걸레 몇 개. 비상금 좀. 비상금은 여기 넣으면 혼나고요. 저 같으면은 프렁크에 펠트 카바 아래쪽에다 넣어놓습니다. 아이고, 마누라한테 들켰다. 김치. 이렇게 동생들이 얘기하면 바로 불어버리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본네트 한번 열어도 돼요? 저 본네트 한 번만 열어봐 주시면 제가 열어도 될까요? 여기 이거 말씀. 예, 예. 아, 제가 해볼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프렁크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왜냐면 이 후드를 너무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프렁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 없군요. 게다가 하나가 더 없네. 가스 스프링 스트롯이 없어졌네. 스포티지에도 없었으니까. EV3에는 있는데? 사실 쓸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아니야. 손이 3개가 필요할 때가 생겨, 이러면. 그렇죠. 프랑크가 없으니까 안 넣어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차는 열 일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불편하게 해놨다. 오케이. 그러면 이 차는 앞에를 이렇게 슬란트 노즈 형식으로 디자인 효과를 살린 대신에 프렁크라는 실용성은 없애버렸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 아래에도 뭔가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EV3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딱 그럼 뭐야? 난 스타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희생.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이 차는 EV3처럼 실용성 계산하고 타는 차가 아니라 나 재밌게 생겼지, 특이하지, 내가 지나가면 네 눈이 따라오지, 이런 식으로 만든 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양보다 사실은 눈을 끄는 아이 캐칭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신경 써서 삐뚤어질 테다라고 만들어 놓은 차 같아요. 또 실용성을 찾으려면 해치백 모델이. 그렇죠. 그러니까 EV3랑 비슷한 EV4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무조건 EV3로 가요. 그러니까 EV4는 EV3랑 가는 길을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가는 이 당돌하고 발칙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EV3하고 EV4를 완전히 다른 차 성격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건데, 와, 근데 본네트 안에 칠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건 너무했다. 선생님 프렁크가 안 열리네요. 프렁크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EV3는 그래도 있었잖아요. 이게 본네트가 이렇게 슬랜트 노즈가 돼가지고 네. 프렁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되게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는데 뭐 만들어 놓으면은 걸레 몇 장 집어넣는 프렁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정책 또 상식을 좀 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가스 스트로 스프링이 없어지고 그냥 막대기로 바뀌었잖아요. 꼬챙이.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앞에 열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산차가 아니긴 한데 야, 이런 식으로 칠해서 나오면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러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차들이 보면은 페인팅은 다 하는데 이 안쪽에는 클리어를 안 칠하는 차들은 많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 위에다가 이 안료도 안 들어간 거는 저는 이거는 이게 양산차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요. 와, 근데 썬루프를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와, 위에 엄청 큰 에어 스포일러 달린 것 같아. 너무 가벼운데? 작아서 그런 겁니다. 후드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에 알루미늄 쓰면 원가 구조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근데 아래쪽 샤시 쪽은 EV3하고 거의 똑같나요?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휠 사이즈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EV, 아이오닉 5하고 6처럼 예, 예.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이 RNH 특성도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는 그래서 뭐 다만 뭐 개발 목표는 유사한 수준으로 네네. 간 건 맞고요. 동일한 플랫폼으로 좀 가다 보니.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연구소에서 또 세단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네네. 그래도 MVH라든지 네. 뭐 RNH도 조금 소폭이나마 좀 우세하게 네. 좀 튜닝은 많이 한 걸로 저희도 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차별점이 좀 있어야지. 사실은 이 차는 보면은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앞에 프렁크도 없어져가지고. 뭐 그 부분도 앞서 뭐 오전에 또 많이 말씀 네네. 주셨는데 네. 저희가 뭐 EV3하고 동일한 뭐 플랫폼은 쓰지만 네. 좀 휠 베이스를 또 좀 최대한 확보해서 가만, 제대로 들은 거 맞죠? 휠 베이스를 최대한 확보했다고요? 오히려 네네. 조금 사실 세단 특성을 봤을 때 뭐 네. 프렁크보다 오히려 요
실내 공간에서 맞습니다. 좀 이점을 주는 게 좀 맞습니다. 좋겠다라고 예.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유틸리티는 줄이되 스타일이 살고 실내 공간이 좋아지는 것 예,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네. 하여튼 서로 비슷하면 안 되죠. 서로 달라야지 서로 살지.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많이 고민했고 그러니까 이 차를 사면서 실용성 얘기하는 사람은 차라리 EV3를 사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스타일과 어떠한 그 실내 공간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 차를 사셔라. 예. 이렇게 서로 딱 구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차가 GT 라인이에요. GT 라인이라 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 방식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있고요. 자, 이 차가 야, 이 도어 캐치 핸들이 얘는 메탈 페인티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슨 무늬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서 조금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차가 이 앞시트를 지금 가장 낮춰놓은 상태일 텐데 바닥에 발 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내 바닥이 높기는 하지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EV3에 비해서는 엉덩이 힙 포인트는 상당히 낮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어서 많이 본 차죠.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면 EV3하고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암레스트 쪽에는 조금 더 이제 패턴이 들어가고 뭡니까, 무드램프 요런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하지만 실내에 들어왔을 경우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EV3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양산차가 원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겉에서의 어떠한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냥 제가 아까 쭉 보고서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차가 이 비율, 프로포션이 좋아서 그냥 세단이고 잘 빠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배터리팩이 깔려있는 차인데도 뒷좌석에 타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차가 EV3하고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 휠 베이스가 2820mm. 그래서 EV3하고 EV3와 비교해서 휠 베이스가 무려 14cm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차가 엄청나게 휠 베이스가 긴 차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소형 SUV, 그러니까 이 차는 말이 막 더듬어지네. 소형 SUV인 EV3하고는 사실은 같은 세그먼트에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휠 베이스가 긴 차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휠 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던 거고, 제가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바닥이 분명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휠 베이스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이 차가 타이어 사이즈가 EV3랑 똑같아서 저는 이게 타이어가 똑같으면 기본적으로 샤시의 설계가 EV3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라이드와 핸들링 쪽에서 두 차의 차별화 부분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휠 베이스가 길어졌다라는 소리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GT 성향적, 직진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 차가 핸들링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서스펜션 트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 주행 안정성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 차도 RNH 쪽에서 EV3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저 이 차 갑자기 타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스타일링만 삐뚤어질 테다, 뻔하지 않을 테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차는 휠 베이스라고 하는 차의 기초 공사를 다시 함으로써 이 차가 얼마만큼 EV3와 함께 비교했을 때 다른 느낌을 주는 차가 될지, 정말 성격이 다른 차가 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는 여러모로 봤을 때 뻔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차예요. 이 차는 EV3하고 비슷한 플랫폼을 공유하되 실내 디자인을 공유하되 사실은 이 차의 성격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휠 베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랭귀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차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꼭 타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차는 지나가면 눈을 콱 잡을 수 있는 아이캐쳐적인 뻔하지 않겠다, 삐뚤어질 테다라고 하는 디자인 DNA가 한껏 담겨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EV4가 오퍼진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기아의 디자인 슬로건을 가장 잘 담은 차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그냥 무난하게 시장에서 그냥 적당하게 평타 정도 치면서 나갈 생각이 애시당초부터 없었던, 이런 얘기하면 기아 브랜드에서는 그다지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메인스트림 브랜드니까요. 하지만 메인스트림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모델이 평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볼륨 제너레이터도 있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EV4는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미지 캐리어스의 역할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인선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겠다.